안녕하세요. 잡주광입니다. 한국에게는 올해가 특별한 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초대박 방산 수출 계약으로 한국은 이제 곧 세계 탑5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올해 들어서만 누적 방산 수출액이 25조 원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방산 수출 역사에 새로운 길을 열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진행된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계기로 한국 방산의 위상도 크게 높아진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동남아, 중동을 비롯해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벌써부터 수출 계약을 비롯해 물량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며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 이제 세계 7번째 달 탐사국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우주 강국의 도약 원년이 된 올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항공우주 산업에 또 다른 밝은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2001년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선언한 지 불과 21년 만에 이룬 성과인데요. 이로써 한국은 KF-21 시험 비행 성공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와 기반 기술이 빈약했던 우리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 국방연구원과 국책연구원조차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을 정도로 열악했고 미국이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카이, 한화시스템 등 민관이 협력해 치열한 노력으로 이룬 성과들로 돌파해 나가는데요.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이라는 KF-21 초음속 전투기는 사실 고성능 엔진, 레이더, 전자장치, 위성통신 등 첨단 항공우주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KF-21 개발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첨단 무기 하나를 추가해 자주국방력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KF-21 개발에 대해 항공우주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앞서 한국은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에서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으로 우뚝 섰는데요. 즉 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우주 발사체까지 이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광범위한 항공우주 기술력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 모두 국산화를 위한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로 보입니다. 항우연에 따르면 지난 6월 누리호 2차 발사가 많은 관심 속에서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우주 강국에 진입한 것입니다. 당시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 시퀀스에 따라 탑재된 성능 검증 위성 분리까지 성공하면서 기술 이전을 거부한 강대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 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온전히 갖췄다는 점을 전 세계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항공우주 업계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누리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누리호보다 뛰어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실제로 항우연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 이틀 뒤부터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본부장은 대전 항우연에서 잠시 미뤄놨던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고 본부장은 2002년부터 러시아와 협업한 나로호 프로젝트에 함께했고 2010년에 시작한 누리호 프로젝트에서 7년간 사령탑을 맡아 누리호 개발을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누리호 성공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이었는데요. 고 본부장은 누리호 성공으로 기존 우주 강국들이 하던 우주 개발에 우리도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우주 개발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식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프로젝트에 초대받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누리호 성공으로 한국이 우주 개발을 함께할 기본 기술을 갖춘 사실을 인정받게 됐고 이제 한국은 굉장히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후보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다시 시작한 업무는 바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즉 누리호보다 성능이 뛰어난 발사체를 만드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으로 알려졌는데요.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누리호 개발에 성공한 한국은 이것으로 또 다른 이정표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벌써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예정된 다누리호 발사로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면서 인류의 60년 달 탐사 역사에 다누리가 한 획을 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 탐사 역사는 미국과 소련의 총성 없는 전쟁이 이어지던 냉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일 먼저 구소련이 달 탐사선 루나 1호를 통해 달 근접 비행에 성공하면서 달 탐사 경쟁에 불을 붙였고, 미국은 10년 안에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선언으로 아폴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아폴로 11호의 비행사들이 달에 인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요. 70년대 들어서는 아폴로 17호와 루나 24호가 각각 달 표면의 토양을 채취했고, 달 탐사의 공백기를 지나 2000년대에는 중국과 인도, 일본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라늄과 백금, 히토류 등 희귀 자원들이 풍부한 달의 가치에 주목한 것인데요. 2008년 인도는 달 극지방에서 얼음을 확인했고, 이후 중국은 달의 토양과 암석 등을 약 2kg 채취해왔습니다. 올해도 주요 국가들의 달 탐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다누리는 발사 전부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한국 최초의 달 탐사용 궤도선 다누리가 우주로 향하기 위한 막바지 예열에 돌입했습니다. 항우연에 따르면 다누리는 한국 시각 5일 오전 8시 8분 미국 스페이스 X의 팰콘 9 발사체를 통해 하늘로 향하게 되는데요. 앞서 지난달 5일 다누리는 항우연을 출발해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애초 다누리는 이달 3일 우주로 향할 계획이었지만 팰콘 9 발사체에 대한 비행전 검사 계획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지난달 특수 무진동 컨테이너에 실려 미국으로 향했던 다누리는 발사장에 있는 우주군 기지에 도착한 뒤 한 달 동안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누리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건은 다누리를 우주까지 싣고 갈 발사체 스페이스 X사의 팰컨 9입니다. 다누리는 앞서 2일 팰컨 9의 꼭대기 페어링 모듈에 결합됐고, 이튿날 발사체와도 연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누리의 발사 예비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로, 예비 기간 내에만 발사가 이뤄지면 기존 임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항우연의 설명입니다. 다누리가 달 궤도에 도착하는 예상 시점은 12월 16일로 올해 말 31일이면 달 고도 100km 원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다누리는 1년 동안 6개의 탑재체를 통해 달 과학연구,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달을 본격적으로 관측합니다. 다누리의 무게는 총 678kg, 가로는 2.14m, 세로는 1.82m, 높이는 2.29m의 경차와 비슷한 크기로 내부에는 항우연, 나사 등이 공동 제작한 6개의 과학 장비가 탑재됩니다. 관측 시험 장비로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검증기, 미국의 섀도캠이 다누리에 실려가는데요. 다누리는 한국의 탐사선에 미 나사의 탑재체가 실려 한미 우주 협력의 본격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사가 제작한 섀도캠은 해상도 약 1.7m의 카메라를 이용해 달의 남북극 지역의 영구 음영 지역을 정밀 촬영할 예정인데요. 이렇듯 한국의 다누리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해줬습니다. 나사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첫 우주 탐사 성공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는데요. 존 구이디 나사 우주탐사 시스템부 부국장은 우리는 다누리 비행 임무를 위해 수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다누리는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도형 달 전이 방식 BLT 궤적을 설계한 한국팀은 아주 영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사의 고다드 우주센터, 제트추진연구소, 존슨 우주센터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궤도를 검토함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누리가 실린 발사체는 한국 시간 4일 오전 발사대로 이동해 오후 3시쯤 기립했는데요. 이후 연료 주입을 거친 뒤 발사 직전 카운트다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항우연에 따르면 팰콘 9 발사체는 1, 2단 분리, 페어링 분리를 거쳐 발사 약 40분 후 지구 표면에서 약 1656km 떨어진 지점에서 다누리를 놓아줍니다. 다누리는 발사체에서 분리된 뒤 컴퓨터의 자동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발사 45분 이후 예정된 궤적에 진입해 발사 60분 이후에는 지상국과 최초 교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우주 탐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이름은 순 우리말인 달과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진 이름으로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길 바라는 마음과 최초의 달 탐사가 성공적이길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처럼 될 수 있도록 다누리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